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지금 인천 계양을 상당히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번 보도가 됐었는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어제 텔레비전 토론에서 맞붙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량이 있는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 뽑았다고 내 삶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양 구민을 이용해서 정치적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분과 계양 구민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25년째 계양을 지켜오고 계양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해온 텃세와 25일도 채 안 된 철새, 그것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과의 선거입니다. 이분이 분당에서 정치적으로 크셨고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일 잘했다라고 늘 자화자찬하셨는데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우리 계양 구민들 우습게 알고요.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불체포 특권 얘기 자꾸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했지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들이 총 겨눠놓고 총 피하려고 하네? 이렇게 적반하장하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연고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연고가 없어도 유능한 옆집 사람이 옆 동네 사람이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의원 뽑는 것도 아닌데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모두가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네, 인천 계양을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당력을 집중할 모양이죠. 오늘 저녁에 비대위원들 다 모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어쨌건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의 어떤 정치적 운명이 사실은 좀 달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려고 하고요. 저는 토론회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가 되게 있는 곳이긴 하나 상대방 후보를 계속 비난하면서 사실은 이제 윤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인천 계양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기조연설에서도 보면 이분 내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것에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공론장에서 인천의 비전이 좀 다투어져야 되는 것을 되려 위축시키지 않나. 그래서 너무 비난만 하게 되면 되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인천의 비전으로 좀 다투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화면에 이인재 전 의원의 모습이 또 오랜만에 나오는데 말이죠. 지금 권지웅 비대위원 이야기에는 또 우리 장해찬 단장도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뭐 이재명 후보 뜬금없이 국내선 항공 없애겠다, 김포공항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보물의 공약들 보면요. 좀 황당무계한 것들도 많아요. 정당을 넘어서 뭐 지하철 노선 연장 이런 건 중앙정부가 해결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길 돌리기 위해서 지역 연고 없는 이 명분 없는 출마에 대해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공약이나 막 성의 없이 내지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25년 동안 주민들과 호흡하고 주민들 진료해주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계양, 의뢰 여러 가지 애로사항 하나하나까지 마치 시의원이나 구의원처럼 잘 챙길 수 있겠죠. 그건 굳이 말로써 뭐 김포공항 없애겠다는 그런 거대한 프레임으로서 공약을 내세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언제나 말보다 지나온 삶과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지상파 3사가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저녁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어제부터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절대 공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말이죠. 어제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가 나옵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가 국민의힘이 9곳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이 4곳, 호남과 호남 지역 3군데와 제주도, 그리고 국민의힘은 충청권과 동부 쪽, 그리고 경합이 4곳이네요. 일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4년 전의 지방선거 결과는 현재 판세로 보면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4년 전에는 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 그런데 무소속이 원희룡 제주지사였기 때문에 사실상은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3군데,
민주당이 14군데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던 게 4년 전 지방선거 결과인데요. 민성기 의원. 네. 자, 그러면 저것과 어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의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이미 민주당은 8곳을 이제 최대 목표치로 내세운 적이 있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은 9곳 이상, 과반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한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거죠. 그러니까 대개 야당은 정부 여당 견제하겠다.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비판할 대목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여론들이 오히려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이 대단히 유리한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뭐 앞서도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출마함으로써 선거 전략 자체가 좀 꼬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허음지에 출마했으면 좀 더 명분이 있었을 텐데 개항을 지역과 조금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에 출마하니까 출마 명분이 상당히 약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 거기 토박이를 붙여서 아주 근접한 승부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정부를 지금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대단히 현재까지는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지만 좀 민주당이 지역 조직이 강하고 그리고 팬덤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 간 격차는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예. 국정안정론과 정권 견제론. 지금 인천 개항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는요. 의뢰한 언론기관,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3사 공동조사에서 국정안정론 정권견제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론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아마 조사가 됐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52.2대 정부견제가 39.8 이렇게 나왔는데 중도층만 보면 국정안정이 49.7, 정부견제론이 42.7. 어쨌든 간에 여당인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론의 흐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짤막하게 주요 지역 그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보겠습니다. 다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시점이 약 8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9일에서 열흘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말이죠. 지난번 조사에서는 오세훈 49.1, 송영길 29.5, 이번 조사에서는 오세훈 53.6, 송영길 31.2. 뭐 큰 흐름의 변화는 없네요. 경기. 김동연 37.3에서 39.1, 김은혜 36.1에서 37.7, 1.6이라고 한다면은 38.9. 예, 흐름이 약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오히려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국민의힘 유정복 37.5에서 39.9, 민주당 박남춘 30.4에서 35.8. 격차가 좀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네요. 충남은 국민의힘 김태흠 40.5에서 43.8, 민주당 양승조 34.3에서 34.7. 약간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충북은 국민의힘 김영환 42.8에서 43.4, 민주당 노영민 27.8에서 30.7. 예. 강원도 국민의힘 김진태 45.1에서 44.9, 민주당 이광재 33.9에서 3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의 흐름이 선거 당일 또 사전투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될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요. 8, 9, 0, 1, 1. 이제 닷새 뒤 저녁이면은
지방선거 결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덧 내가 어른이 다 되어버린 지금 아직도 내 안에 다 자라지 못한 머물러 남아있는 기억. 네, 가수 이승윤 씨의 언덕나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5월에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인데요. 5월이 참 날씨가 좋죠. 하늘도 푸르고 기온도 적당합니다. 이럴 때면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들에게 이런 기댈 수 있는 언덕나무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시작됐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가까운 투표소 가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